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호실적의 빅테크 주들이 올라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해방의 날 이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베센트 장관은 1분기 GDP가 수정될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과의 관세는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4월에 외국인들 계속 매도했는데 5월에는 좀 반전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선 변수가 막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부분적으로 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올라갔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지수는 아직은 아래긴 합니다만 이제 S&P 500 지수는 4월 2일 이전으로 돌아갔고요. 나스닥은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의 관세 쇼크 그 이전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일라일리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해서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빠졌고 그 외에 이제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업종은 상승을 해서 빅테크 강세 그리고 헬스케어 약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슈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의 실적이 나왔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코멘트들이 투자자들에게는 또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죠. 관세 걱정이 좀 있었는데 기대 언덕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AI 우려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딥시크 쇼크 이후에 그리고 또 관세 이후에 경기가 나빠지면 이게 과연 수요가 지속될 수 있나 투자가 이어질 수 있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좀 완화시켜줬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도 베센트 장관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나온 건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은 속보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나오는 게 이제 확정치 그래서 세 단계에 거쳐서 지표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소비는 강하고 그다음에 향후 중국에 대한 관세가 완화가 되겠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양국 간의 어떤 그리고 주요 국가 간의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 걱정을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어차피 완화가 될 거니까 성장 걱정은 덜어도 돼.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좀 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발언을 했고 특히 캐비넷의 백악관 고문은 무역 협상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마감 직후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어떤 무역 협상 관련된 협상 진행 중인 결과가 하나 발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또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에서 이제 미국이 접촉을 해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여부는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 측도 어쨌든 이야기는 하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뭐 접촉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증권사들은 좀 조심스러운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관세 우려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걱정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무역 협상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전히 맞보복 가능성이 있고 또 관세를 쉽게 지워지겠느냐 그게 좀 제로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점 때문에 협상 기대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바뀐다라고 기대하기는 쉽진 않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 볼 만한 두 개의 뉴스가 있었는데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테슬라 이사회에서 머스크를 이을 후계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회사 쪽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냥 없는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단은 해프닝으로 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그다음에 그 중국 측 언론에서 나온 보도입니다만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라든가 여론의 압박을 받아서 미국이 그냥 기다리고 있기는 어려워서 중국과 뭐 우리 한번 만나볼까 이런 식의 어떤 접촉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접촉 자체는 또 미국과 협상하는 건 중국에도 득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중 간에 아예 그냥 서로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물밑에서는 좀 오고 가고 하는 뭔가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제 이게 어제 나온 보도긴 한데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빅테크가 되게 중요한데 우선 시장에서는 과연 그 AI 관련된 투자, 자본 지출 계속 할 건가? 여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1,000억 달러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800억 달러, 알파벳 750억 달러, 메타는 더 높였습니다. 당초 했던 것보다 그 범위를 더 높여서 일단 한 600,
50억 달러, 그러니까 토탈 3,3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자본 지출을 한다, AI 투자한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딥시크 때문에 이제 혹시 방법을 바꿀까, 투자를 줄일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아니야, 계속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고, 주가도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연초 수준까지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러니까 그 빅테크 주들이 되게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거의 그 수준으로 올라갔고, 메타도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외 종목군들은 아직은 그 아래에 있긴 한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연간 하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점, 이것도 더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 중에선 ISM 제조업 지수, 항상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 중에서 우리나라의 중요도가 뭐가 있지라고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게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조업체들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 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걸 주목하냐면, 앞으로 구매 많이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신규 주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수치 자체는 지난달보다는 부진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48, 일부에서는 47.9, 평균적으로 한 48 정도 예상했는데 48.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긴 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빠르진 않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선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규 주문인데, 저게 지난달보다는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부진해요. 근데 뭐 저거 하나 억지로 찾아가지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하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 부진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거 자체가 이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ISM 제조업 지수 돌아가는 거랑 우리나라 이제 수출 지표랑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아마 연준에서 금리 인하까지 유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어쨌든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 걱정되게 나왔다,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7% 넘게 이제 올라갔고, 메타가 4%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2.5% 정도 올라갔는데, 뭐 빅테크는 AI 투자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 게 있어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일라이릴리가 오늘 11.6%나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우선 처방에서 경쟁사께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뭐 테슬라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감은 이제 아마존하고 애플 실적이 나왔는데, 아마존은 가이던스를 좀 약하게 제시했고,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물품 판매하는데 제품 가격 올라가면 실적이 좋게 나오기는 쉽진 않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서비스 부분이 좀 부진했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두 종목 모두 일단 시간 내에서는 하락으로 출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4월 주식시장의 흐름을 볼 때 초반에 진짜 불과 한 1, 2주 사이에 급락을 했다가 나머지 기간에 그걸 꾸역꾸역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관세 날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해방의 날, 관세부가 이런 것들하고 적용 시점에서 이제 보면 우리 증시는 그거 위로 일단 올라섰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위로 올라갔고, 그래서 일단 관세 충격에선 벗어났는데, 다만 이게 시황 자체가 관세 충격에서 벗어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은 관세 대상이 되는 종목군들이 아니었거든요. 관세 대상 되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된 상태고, 뭐 방산주, 뭐 엔터주, 뭐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또 은행주, 금융주, 건설주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이제 만들어낸 거라서 사실 반등의 한계는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여기서 더 극복하고 위로 훨씬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주들의 회복세가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5월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들 추인데, 코스피, 선물, 코스닥을 이걸 다 놓고 보고, 그리고 특히 4월을 놓고 볼 때 변화가 약간 있습니다. 후반부에 선물이 이제 조금씩 돌아서면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쌓아놨던 매도 포지션이 일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락해라, 하락해야 하락할 거야, 하락할 거야 이렇게 했던 게 부분적으로는 이제 다 하락한 건가? 조금 반등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쪽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변화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매도가 진정됐다까지 이제 매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4월 막판에 그래도 어쨌든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5월 들어서 저 기조를 유지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3일 이상 매수를 해줘야 매수로 돌아선 거예요.
하루 이틀 매수한 거 가지고는 매수했다라고 얘기 안 하는 거고, 최소 3일 이상, 그리고 그날 2,500억 이상의 순매수가 포함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돌아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서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면, 그 4월에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약바이오, 엔터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업종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목으로 제약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엔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정 업종을 다 산다라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이 종목의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골라 담아서 일단 개별 종목 장세 형태로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마 조금 자금 여력이 생기면 이제 업종 전체로 좀 사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평균 매수가보다 빠져 있는 종목, 이건 제가 한 달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웬만하면 평균 매수가 위로 가 있는데, 2주 정도로 바꾸면 매수해놨는데 주가는 평균 매수가보다 빠져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휴장날, 우리 증시가 휴장날 정말 큰 재료들이 많았죠. 빅테크 실적 줄줄이 나왔고, 미국의 GDP 쇼크. 근데 이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안도감을 줬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대선 어떤 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어떤 좀 증시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줄줄이 나왔고, 이 부분이 오늘장에 이제 한 번에 반영이 될 텐데,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매수로 전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매수의 희망 고문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3일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당일은 일단 제대로 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삼성전자에 대한 대략적인 이번 실적 분석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장부터, 이게 또 바로 또 연휴 전이라 제대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계속 100원 오르고 뭐 제자리하고 이게 100원, 300원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의미 1% 이상의 어떤 변동성을 보이게 될지, 그 다음에 코스닥의 종목 장세 구도, 그러니까 코스피는 건설, 증권, 금융 등등의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게 강했거든요. 코스닥은 엔터주 이런 것들이 강했고, 그다음에 정책 관련해서 뭐 원전 종목군들, 또 원전 뉴스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코스닥에서 대형 업종, 뭐 계속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 제약, 반도체 등등의 이런 쪽에서 추세를 잡는 종목이 등판하는지, 이것도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늘 빅테크 주가가 올라간 걸 두고 최근에 또 살아나는 걸 보고, 이거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였는데, 최근 거 추세로 업데이트해서 보면 그 네스케이프 때,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을 불러오면서 그때 미국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던 그 사이클하고 지금의 챗 GPT로 대표되는 AI 사이클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되게 경로가 똑같진 않죠. 좀 다른 구간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되게 비슷하게 간다. 3년 동안 추세를 보면 강세 보이다가 조정 나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고, 이걸 5년 사이클로 봐도 되게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다, 지금 추세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AI주 기준으로 보면은 돌아서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사이클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앞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앞으로 이제 뭐 하루 이틀이야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빅테크주들이 계속 올라가야 저 차트가 신빙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빅테크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와줄지 여부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